포트폴리오 베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평균적으로 거의 2.5에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2.5. 그러니까 시장이 1인데 얘는 2.5니까 시장보다 2.5배 이상 기대 위험이나 기대 수익 큰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나름 이제 안전장치를 위해서 특정 종목이 10% 이상 못 넘어가게, 그리고 뭐 30종목 정도 너무 작은 중소형 동전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배제되는 그런 안전장치도 저희가 많이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전문가와 함께 투자 시장을 짚어보는 시간 자산관리부 구혜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아예 따끈따끈한 신상 ETF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번 주 상장하는 키움 미국 AI 테크 하이베타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받고 시작하는 상품이라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상품 제가 얼핏 듣기로도 콘셉트가 단순하지가 않아서 아예 만든 이를 오늘 모셔왔습니다. ETF 업계에서 제일 똑똑한 분으로 불리는 키움 투자 자산운용 이경준 ETF 운용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움 ETF 운용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최근에 증권사 하우스뷰를 조금 들으면서 다니고 있는데 하반기는 미국이 대세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릴 때라는 판단 같은데 이번 상품 개발하실 때 이런 의견도 좀 고안해서 만드신 걸까요? 사실은 미국 시장은 원래 기본적으로 롱텀하게 어떤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준 시장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몇 개월 정도의 흥보장이 있었고 뭐 전쟁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눌리는, 그리고 또 국내 증시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조한 모습이 일부 보였었어요. 4월 이후에 회복되면서 또 그런 우려는 많이 가라앉았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미국 시장이 횡보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AI 만등론에 따라서 AI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대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공포감, 우려감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그동안 미국 주시장을 좀 눌렀었던 그런 이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빅테크들이 AI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가 과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이제 그 회장님께서 주주 서한을 보냈는데 우리 AI로 돈을 벌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들이 되게 좋게 나오면서 다시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불타오르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시장 구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예전 그 페드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이제 뭐 리먼이나 아니면 코로나 때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풀었던 돈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지금 AI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그 시장에 풀고 있는 돈의 규모가 그 양적 완화 수준으로 AI에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돈들이 이제 반도체 기업이나 그에 관련된 섹터들로 흘러 들어가면서 지금 굉장히 또 그쪽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새로운 신상품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상품명부터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네. 이게 약간 미국 AI 테크니까 제가 볼 때는 섹터가 고정되어 있는 상품 같고, 그리고 하이베타라는 용어가 들어가는데 그 베타 값이 높은 종목만을 담았다라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 투자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주신 부분에서 약간 이제 뭐 섹터가 고정되어져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상품은 섹터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이 상품은 이제 종목 셀렉션을 할 때 AI 모델을 사용하는데, 키워드가 AI란 단어랑 프론티어 테크란 단어예요. 프론티어 테크라는 거는 경계선 기술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어떤 테마, 어떤 종목들이 떠오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AI 발전을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거든요. 지금 이제 우주까지 갔단 말이에요. AI로 이제 우주에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AI라고 하는 어떤 발전이 특정 섹터가 아니라 모든 산업군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이베타 부분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최근에 보시면 AI 관련된 어떤 중소형주나 병목 현상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특정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는 투자자분들이 뭐 나스닥 100이나 빅테크 정도만 투자하면 막 포모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시장이 그렇지가 않아요.
나스닥이나 빅테크만 들고 있으면 포모가 올 정도로 뭐 특정 중소형 기업들이 막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디스크. 샌디스크 같은 거, 예, 그런 종목들 정말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테마 급등주들이잖아요. 이 테마 급등주들을 투자자들이 쫓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쫓을 수 있는가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테마 급등주들을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단기간에 급등락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짧은 기간에 확 올라가 버리고 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 보이는데 이런 걸 금융 이론에서는 하이베타 종목이다, 고베타 종목, 뭐 베타 값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 하이베타라는 뜻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뭐 금융 이론 복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냥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설명을 저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예시로 테슬라 베타값 계산한 어떤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차트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아래는 이제 S&P 500 수익률이고요. 이쪽은 이제 테슬라 수익률인데 요거를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하면 요 기울기 값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기울기 값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3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높은 거죠. 왜냐면 시장이 1인데 얘는 2.3이라는 얘기는 이 종목에서 우리가 기대 위험이 S&P 500보다 2.3배가 높고 또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높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베타 값을 가지고 미국 시장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 중에 이런 기대 위험과 기대 값이 가장 높은 종목들 상위 30개만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그런 ETF를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런 어떤 급등주들을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자분들이 특정 테마나 뭐 특정 액티브 ETF들을 많이 사세요. 근데 이런 테마 ETF들이나 액티브 ETF가 종목을 셀렉션하는 방법이 먼저 산업 분석을 하고 기업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차트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액티브적 과정을 거칠 거잖아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찾아낸 종목의 특징은 결국 하이베타 종목일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크게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원하시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프로치한 방식은 그런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아예 그냥 하이베타 종목을 찾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액티브적 어프로치를 해서 종목을 찾을 방법이나 저희가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이베타 종목을 찾은 방법이나 결과값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체계적이고 안정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뭐 비유를 드려보면 뭐 기존의 액티브적 어프로치가 물고기를 작살로 사냥하는 방식이다. 가끔씩 놓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패시브적 어프로치는 그물을 던져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싹 잡아들이는 그런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종목들 결과치를 보면은 지금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AI 관련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AI 광통신, 그리고 뭐 디지털 자산, 뭐 최근에는 우주항공, 양자컴까지 이 투자자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만한 대부분의 AI 수혜 업종들을 대부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중요한 점은 저희가 패시브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액티브 방식에 비해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시가총액 방식을 일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패시브가 장기 투자했을 때 액티브를 아웃퍼폼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패시브의 안정성과 테마 급등주의 공격성을 좀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한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또 이 상품이 리밸런싱을 3개월마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패시브 ETF인데 리밸런싱을 이 정도로 한다는 거는 거의 액티브에 가까운 ETF 아닌가요? 이게 3개월마다 일반적으로 패시브들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액티브적인 어프로치보다 이제 패시브 방식으로 좀 투명성 있고 체계적으로 하는 방식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기존에 많은 테마 운용사들이 테마 ETF를 출시를 해요. 테마 ETF를 출시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특정 테마가 시장에 나타나고 그 종목의 주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운용사들이 보고 ETF들을 만들거든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실 어떤 투자자분들은 ETF 운용사에서 이제 특정 테마 ETF를 내면 고점인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저희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계적으로 찾는 방식이거든요. 3개월 동안 3개월마다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새로 생긴 건 없는지 혹은 주목받는 기업들이 없는지를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거기에서 기대 위험,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애들을 뽑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테마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패시브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왔는지를 또 시뮬레이션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 2024년 4월 정도, 그러니까 2년 전 포트폴리오를 보면 뭐 엔비디아, 테슬라, AMD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AI
시대 트레이드의 초창기 기업들을 이제 많이 투자를 했고요. 뭐 1년 전 모델을 보면 갑자기 반도체 비중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AI 산업의 진짜 수혜는 반도체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캡처를 했고요. 이제 최근 포트폴리오를 보면 이제 광통신이라던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어떤 중소형주라던가 우주 관련된 종목이라든 것들이 이제 편입되는 그런 어떤 일련의 변화를 저희가 캡처할 수 있었고요. 이런 패시브 방식이니까 당연히 미래에도 이런 변화들을 빠르게 캡처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상품의 가장 좋은 재미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미장 투자를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인데 말씀하신 대로 포트에 담긴 종목들이 베타값이 크니까 위험도나 변동성은 좀 높은 편이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하는 방식이 혁신 기술 기업을 먼저 뽑고 그 중에서 이제 고위험 고수익 기업을 그냥 기계적으로 뽑는 이제 방식인데 사실 미국 기술 기업 중에 가장 변동성이 큰 어떻게 보면 다시 또 기대 이익이 큰 어떤 종목들을 모아놓은 포트폴리오잖아요. 그만큼 좀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베타를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베타를 뽑은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베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평균적으로 거의 2.5에 육박하는 수준이에요. 2.5. 그러니까 시장이 1인데 얘는 2.5니까 시장보다 2.5배 이상 기대 위험이나 기대 수익 큰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나름 이제 안전장치를 위해서 특정 종목이 10% 이상 못 넘어가게 그리고 뭐 30종목 정도 너무 작은 중소형 동전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은 배제되는 그런 안전장치도 저희가 많이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테마를 분산해서 투자하는 구조가 기존의 단일 섹터 테마를 투자하는 방식보다 저는 훨씬 안정적일 거다라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일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가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지면 소멸되거나 소외되는 리스크도 있거든요. 계속 이 테마는 순환하니까요. 그런 어떤 단점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편입하는 건 추천을 하시나요? 만약에 강세장을 예상한다. 저는 강세장 예상하거든요. 미국 증시나 이 지금 기술주 AI 기술 발달에 의한 어떤 이제 산업의 퀀텀 점프는 굉장히 지속 가능하다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강세장을 예상을 하는데 나는 수익을 최대화하고 싶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진 투자자라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하이베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일정 부분 위험 관리를 직접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키움 ETF들이 기존에 운용하는 구조들을 보시면 일부러 안에 약간 안정적인 위험 분산 장치들을 많이 구조적으로 구현하는 상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조가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변동성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다른 테마 ETF라던가 뭐 좀 불투명성이 높은 액티브 ETF에 비해서는 굉장히 투명하고 체계적인 고위험 고수익 ETF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ETF는 시장 민감도가 높은 미국 상장주만을 편입하는 상품인데 3개월 리밸런싱 구조까지 더해서 테마 급등주를 빠르게 포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0종목에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마 ETF보다 진짜 더 안전한 느낌이 있네요. 네. 키움운용 이경준 본부장님은 업계에서 독특한 상품 출시를 늘 고민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상품 역시 그런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ETF입니다. 미장 투자를 좀 효율적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해 주신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재미있는 투자 시장 이슈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